겨울이 되면 그 지리적 조건 때문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오버룩 호텔에는 그 시설 유지를 위해 상주할 관리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5개월 전 학교 선생을 그만두고 작가의 길을 걷고자 하는 잭은 그 일을 흔쾌히 수락하죠. 지금 그에게 이런 고립된 환경은 오히려 창작의 원천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작업이 진행될수록 그는 점점 더 예민해져 가네요. 그리고 그의 아들 데니는 발견합니다. 이곳에 들어오기 전부터 계속 목격하고 있는 두 자매의 끔찍한 광경을 말이죠. 그리고 이곳의 요리사이자 데니와 텔레파시로 소통하는 이른바 샤이닝이 가능했던 할로렌 아저씨의 말, 공간 역시 샤이닝을 한다던 그의 말을 기억하라고, 어차피 이 모든 건 환영일 뿐이라고 데니 입속의 친구 토니는 말하는군요. 웬디의 관점에서 토니는 그저 데니의 상상 속 친구입니다. 3년 전 술 취한 남편 잭이 가한 폭력으로 발현되기 시작하긴 했지만 잭은 그 이후 많이 변하고자 노력하고 있기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살고 있죠. 그래서 가끔씩 드러나는 난폭함에도 여전히 든든한 그의 뒷배가 되어주려 그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등장한 데니의 목에 난 상처들 앞에서 잭은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고 그녀는 생각하게 되는군요. 그러면 잭은 결국 참지 못하고 웬디, 그녀는 3년 전에 내가 저질렀던 그 실수를 평생 잊지 못할 거라며 이곳의 바텐더 로이드 앞에서 학교를 그만둔 후 끊었던 술을 다시 들이킵니다. 그리고 그런 그를 찾아온 웬디는 말하죠. 데니를 공격한 자가 당신이 아닌 걸 안다고, 다른 누군가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잭은 직접 찾아간 237호에서 목격하는군요. 미녀를 가장한 문드러진 노파의 환영을 말이죠. 네, 그 방은 할로렌이 절대로 가지 말라 데니에게 경고했던 그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살인의 환영에 사로잡혀버린 데니의 샤이닝을 할로렌은 듣게 되네요. 하지만 호텔은 이미 폭설로 고립된 상태임을 그는 알게 되죠. 그리고 웬디는 데니를 데리고 어떻게든 이곳을 떠나자고 잭 앞에서 울부짖는데요. 그런 그녀에게 잭은 날 망치려 작정했냐며 분노하고요. 결국 로이드에게 향하는군요.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1970년 자신의 두 딸과 부인을 토막내 죽이고 자살한 이곳의 관리인이었던 그레디를 말이죠. 그리고 그는 샤이닝을 가진 당신의 아들이 지금 당신에게 대항하려 하고 있다며 이를 바로 잡으라 하네요. 게다가 이곳을 함께 떠나기 위해 잭을 찾아 내려온 웬디가 알아버렸습니다. 지금껏 잭은 이곳에서 아무것도 쓰지 못했었다는 사실을. 그럼 이제 잭은 자신을 무시하고 이곳을 떠나려 하는 이 모자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웬디는 그런 그를 때려 눕히고 창고에 박아버리는군요. 물론 곧 마주하게 되죠. 이미 잭은 이곳을 완전히 고립시켜 놓았다는 것을. 그리고 잭은 이 호텔로부터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번엔 모든 것을 확실히 바로잡겠다는 조건으로 말이죠. 그럼 이제 토니의 경고를 마주한 웬디는 아들을 죽이려 하는 남편의 광기를 목도하게 되는데요. 그때 등장합니다. 결국 직접 데니를 구하기 위해 이곳을 찾아온 할로렌이 말이죠. 물론 잭은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젠 데니를 잡기 위해 이 미로 정원 속으로 뛰어들게 되는군요. 그리고 데니를 구하기 위해 방을 빠져나온 웬디는 목격합니다. 1909년 인디언의 묘지 위에 지어진 이 화려한 호텔이 가진 기괴하고 괴상한 이면들을 말이죠. 하지만 결국 데니는 아버지를 따돌려내고 엄마와 함께 이곳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나가는 길을 찾지 못한 잭은 결국 이 호텔의 잔영으로 남게 되는군요.